지우야, 정말 그 남자를 믿는 거냐? 네 신분을 모르는 상태에서도 말이다. 강남 한복판의 태양그룹 회장실에서 김태현 회장이 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김지우는 아버지 앞에서 고개를 들었죠. 확고한 의지가 담긴 눈빛이었습니다. 아버지, 민호는 저를 정말 사랑해요. 3년 동안 한결같이 저를 대해줬거든요. 제 배경을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말이에요. 태연 회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딸의 완고함을 꺾을 수 없다는 것을 알았거든요. 서민 가정 출신의 사위 후보를 탐탁지 않게 여겼지만 딸의 행복이 우선이었죠. 좋다. 하지만 조건이 있어. 내 정체를 절대 밝히지 마라. 그 남자가 진짜 널 사랑하는지, 돈과 권력에 흔들리지 않는지 내가 직접 확인해 보겠다. 지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드디어 아버지가 마음을 열기 시작한 거죠. 아버지, 그럼 저도 하나 제안하고 싶어요. 뭔데? 민호가 다니는 회사에서 일하고 싶어요. 현장에서 직접 경험을 쌓고 싶거든요. 태연 회장의 눈빛이 의외라는 듯 변했습니다. 스마트테크는 태양그룹의 자회사였거든요. 하필이면 그곳에서 일하겠다니. 굳이 그럴 필요가 있나? 다른 회사도 많은데. 아니에요. 꼭 그곳에서 하고 싶어요. 민호가 어떤 환경에서 일하는지, 어떤 사람인지 가까이서 보고 싶거든요. 태연 회장은 잠시 생각에 잠겼습니다. 딸의 의지가 워낙 강했고 사실 나쁘지 않은 아이디어라고 생각했죠. 그래, 내 뜻대로 해라. 하지만 절대 정체가 들키면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개입하지 않는다.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음속으로는 벌써 계획을 세우고 있었죠. 며칠 후 스마트테크 인사팀에는 새로운 청소 용역 업체 소개서가 들어왔습니다. 기존 업체보다 저렴한 가격에 더 나은 서비스를 제공한다는 내용이었죠. 사실은 태연 회장이 비밀리에 만든 담이 회사였습니다. 인사팀장이 서류를 검토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격도 저렴하고 조건도 좋네. 계약해도 될 것 같은데? 그렇게 지우는 김미영이라는 가명으로 스마트테크의 야간 청소원으로 취업하게 되었습니다. 첫 출근 날 밤, 지우는 수수한 작업복을 입고 스마트테크 건물에 들어섰습니다. 평소 명품으로만 치장했던 자신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죠. 거울을 보니 진짜 평범한 청소 아주머니 같았습니다. 청소팀장이 지우에게 다가왔습니다. 미영 씨죠? 처음이시니까 천천히 하세요. 여기는 IT 회사라 밤늦게까지 일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방해되지 않게 조용히 청소하시면 됩니다. 네, 알겠습니다. 지우는 청소도구를 들고 각 층을 돌기 시작했습니다. 7층에서 청소를 하던 중 익숙한 목소리가 들렸죠. 야, 이 기획서 내일까지 수정해서 내야 해. 야근 각오해. 이민호의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가슴이 두근거렸지만 최대한 자연스럽게 행동했죠. 민호는 청소하는 지우를 스쳐 지나가면서도 전혀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저녁 9시가 되자 대부분의 직원들이 퇴근했지만 여전히 불이 켜진 사무실들이 많았습니다. 지우는 조용히 청소를 계속했죠. 민호가 있는 기획팀 사무실 근처를 지날 때마다 귀를 쫑긋 세웠습니다. 과장님, 오늘도 늦게까지 수고 많으셨어요. 뭘 승진하려면 이 정도는 해야지. 요즘 경쟁이 얼마나 치열한데. 동료와 나누는 민호의 대화를 들으며 지우는 복잡한 심경이 되었습니다. 회사에서의 민호는 집에서와는 조금 달라 보였거든요. 더 날카롭고 야심에 찬 모습이었죠. 집에 돌아온 지우는 민호에게 말했습니다. 여보, 나 일을 시작했어. 민호가 TV에서 눈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무슨 일? 청소일이야. 야간 청소. 민호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습니다. 아내가 청소일을 한다는 것이 썩 마음에 들지 않았거든요. 굳이 그런 일을 해야 해? 내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 그래도 나도 뭔가 해야 할 것 같아서. 그리고 용돈도 벌고. 민호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표정으로는 불만이 가득했죠.
며칠이 지나면서 지우는 스마트테크의 내부 상황을 점점 더 잘 알게 되었습니다. 청소를 하면서 자연스럽게 여러 부서의 대화를 들을 수 있었거든요. 어느 날 밤 기획팀에서 중요한 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우는 복도에서 청소하면서 슬쩍 엿들었죠. 이번 프로젝트 성공하면 팀장 승진도 가능할 거야. 민호야, 내가 메인으로 맡아봐. 정말요? 과장님, 열심히 하겠습니다. 민호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열정을 보며 흐뭇했죠. 하지만 동시에 걱정도 되었습니다. 너무 승진에만 매달리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서 민호는 승진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지우야, 내가 곧 팀장이 될 수도 있어. 이번 프로젝트만 성공하면 말이야. 정말? 축하해, 여보. 지우가 진심으로 기뻐하자 민호도 웃었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내가 팀장이 되면 회사 사람들과의 모임도 많아질 텐데. 민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우는 그 의미를 알 것 같았죠. 뭔가 부탁할 일이 있어? 아니야. 그냥 내가 하는 일 때문에 좀 신경 쓰인다고. 무슨 뜻이야? 청소 일 말이야. 솔직히 말하면 좀 창피해. 지우의 마음이 순간 무너졌습니다. 하지만 감정을 드러내지 않고 담담하게 물었죠. 왜 창피한데? 내가 팀장이 되면 위치가 달라지잖아. 그런데 아내가 청소 일을 한다고 하면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겠어? 지우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사랑한다고 했던 남편이 자신의 일을 이렇게 생각한다니.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는데? 일단 계속해도 되지만 회사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줘. 그리고 가능하면 다른 일로 바꿔보는 것도 좋겠고.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테스트의 일부라고 생각했죠. 아버지의 말이 맞았는지 확인해보고 싶었습니다. 다음 날 밤, 스마트테크에서 청소를 하던 지우는 민호와 동료들의 대화를 우연히 들었습니다. 민호야, 너 아내는 뭘 하는데? 민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아, 그냥 집에서 쉬고 있어. 애초에 일할 필요가 없거든.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는 걸레질하는 손이 멈췄죠. 부럽다. 요즘 맞벌이 안 하는 집이 어디 있어. 그러게. 민호는 정말 좋은 아내 만났네. 민호가 어색하게 웃으며 화제를 돌렸습니다. 지우는 그 자리를 벗어났습니다. 가슴이 답답했거든요. 사랑하는 남편이 자신의 존재 자체를 부정하고 있었으니까요. 집에 돌아온 지우는 화장대 앞에 앉아 자신을 바라봤습니다. 거울 속의 자신은 평범한 주부였지만 실제로는 수백억 대 기업의 상속녀였죠. 이런 아이러니가 있을까 싶었습니다.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어떤가? 그 남자 본 모습이 보이기 시작하지 않나. 지우는 답장을 보냈습니다. 아직 판단하기 이르다고 생각해요. 조금 더 지켜보겠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이미 의심의 씨앗이 자라나기 시작했습니다. 정말 민호가 자신을 사랑하는 걸까? 아니면 평범한 아내로만 생각하고 있는 걸까? 그날 밤 민호는 늦게 들어왔습니다. 프로젝트 때문에 야근했다고 했죠. 수고했어. 밥은 먹었어? 응, 회사에서 시켜 먹었어. 민호는 피곤한 듯 소파에 주저앉았습니다. 지우야, 내가 팀장 되면 더 바빠질 것 같아. 미리 양해 구해둘게. 괜찮아. 나도 일하고 있으니까 바쁜 거 이해해. 민호가 갑자기 인상을 찌푸렸습니다. 그 일 얘기는 그만해. 듣기 싫어. 왜? 나도 열심히 하고 있는데. 청소가 뭐 그렇게 대단한 일이야. 솔직히 말하면 창피하다고. 지우의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알겠어. 더 이상 얘기 안 할게. 민호는 그제서야 표정을 풀었습니다. 미안해. 너무 예민했나 봐. 요즘 스트레스가 많아서. 괜찮아. 이해해. 지우는 웃어 보였지만 속으로는 깊은 상처를 받고 있었습니다. 이것이 진짜 사랑일까? 아니면 단순한 소유욕일까?
그 밤 지우는 잠들지 못했습니다.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죠. 아버지의 테스트가 시작된 지 이제 겨우 한 달. 하지만 벌써 민호의 본 모습이 조금씩 드러나고 있었습니다. 혹시 아버지가 옳았던 걸까? 민호는 정말 자신을 사랑하는 게 아니라 편안한 아내 정도로만 생각하는 걸까? 지우는 다짐했습니다. 좀 더 지켜보자. 그리고 진실을 확인해보자. 설령 그것이 자신에게 상처가 되더라도 말이죠. 한 달이 더 지나면서 민호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진행되기 시작했습니다. 지우는 매일 밤 스마트테크에서 청소를 하면서 남편의 업무 상황을 자연스럽게 파악할 수 있었죠. 어느 날 밤 기획팀에서 긴급회의가 열렸습니다. 지우는 복도에서 청소하면서 내용을 들었죠. 이번 분기 실적이 좋지 않습니다. 뭔가 혁신적인 아이디어가 필요해요. 민호가 적극적으로 발표했습니다. 제가 준비한 기획안이 있습니다. AI 기반 솔루션인데 기존 제품들과는 완전히 차별화된 접근법이에요. 과장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아. 민호가 메인으로 진행해봐. 성공하면 승진 확정이야. 민호의 목소리에 기대감이 가득했습니다. 지우는 남편의 열정적인 모습을 보며 뿌듯했죠. 하지만 동시에 불안함도 느꼈습니다. 너무 성공에만 매달리는 것 같았거든요. 집에서 민호는 흥분한 채로 이야기했습니다. 지우야, 대박이야. 내가 메인 프로젝트를 맡게 됐어. 이거 성공하면 팀장 확정이라고 했어. 정말? 축하해. 지우가 진심으로 기뻐하자 민호도 화냈게 웃었습니다. 이제 정말 출세가도를 달릴 수 있을 것 같아. 팀장 되고 부장 되고 임원까지. 그런데 그때 민호의 표정이 갑자기 어두워졌습니다. 그런데 말이야, 한 가지 걱정되는 게 있어. 뭔데? 내가 하는 일 말이야. 청소. 지우의 마음이 불편했지만 참고 물었습니다. 그게 왜? 솔직히 말하면 내가 팀장이 되면 회사 사람들과의 만남이 많아질 거야. 그런데 아내가 청소부라고 하면 민호가 말끝을 흐렸습니다. 지우는 그 의미를 정확히 알았죠. 창피하다는 거지. 그런 건 아니고 그냥 좀 어색할 것 같아서. 하지만 민호의 진심은 달랐습니다. 정말로 창피하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어? 가능하면 그 일 그만뒀으면 좋겠어. 아니면 최소한 회사 사람들한테는 비밀로 해줘. 지우는 고개를 끄덕였지만 마음속으로는 상처를 받았습니다. 사랑한다던 남편이 자신의 노동을 이렇게 부끄러워한다니. 알겠어. 그렇게 할게. 고마워. 이해해줘서. 민호는 안도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은 점점 더 멀어져 가고 있었죠. 며칠 후 스마트테크에서 회식이 있었습니다. 지우는 평소보다 일찍 청소를 마치고 집에 돌아왔는데 민호가 아직 들어오지 않았더군요. 밤 11시가 넘어서야 민호가 들어왔습니다. 술에 취한 상태였죠. 회식 어땠어? 좋았어. 과장님이 내 프로젝트 아이디어를 정말 마음에 들어 하시더라. 그래? 다행이다. 그런데 중간에 좀 곤란한 질문이 있었어. 무슨? 동료가 내 직업을 물어보더라고. 지우의 가슴이 쿵했습니다. 뭐라고 대답했는데? 민호가 잠시 머뭇거렸습니다. 그냥 집에서 쉬고 있다고 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참담했지만 표정을 감췄죠. 그래. 그게 나을 것 같네. 미안해. 너도 열심히 일하고 있는데. 괜찮아. 이해해. 하지만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왜 자신의 노동을 이렇게 부끄러워하는 걸까? 청소도 엄연한 일인데. 다음 날 밤 스마트테크에서 또 다른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지우가 화장실을 청소하고 있을 때 복도에서 민호와 여직원의 대화가 들렸죠. 민호 씨, 부인은 어떤 분이세요? 여자 목소리였습니다. 지우는 귀를 기울였죠. 평범한 사람이야. 특별할 것 없고. 일은 안 하세요? 아니, 집에서 집안일만 하고 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의 손이 떨렸죠. 부럽네요. 요즘 맞벌이 하는 집이 대부분인데. 그러게. 나는 운이 좋았지. 민호의 목소리에서 자만감이 느껴졌습니다. 마치 자신이 아내를 먹여 살리는 가장인 것처럼 말하고 있었거든요. 지우는 화장실 문을 열고 나왔습니다. 복도에서 민호와 젊은 여직원이 서 있었죠. 민호는 지우를 보더니 시선을 피했습니다. 마치 모르는 사람인 것처럼. 여직원이 지우에게 인사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수고하세요. 네, 안녕히 가세요. 지우가 정중하게 인사하자 여직원은 웃으며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민호는 끝까지 지우를 외면했죠. 집에 돌아온 지우는 민호에게 물었습니다. 오늘 회사에서 누구랑 얘기하더라? 누구? 아, 기획팀 김 과장이랑 얘기했나? 거짓말이었습니다. 김 과장은 남자였거든요. 지우는 실망했지만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죠. 그냥 궁금해서 물어본 거야. 그런 거 신경 쓰지 마. 별거 아니야. 민호의 태도는 점점 더 거만해져 갔습니다. 마치 지우가 자신보다 훨씬 아래 사람인 것처럼 대했거든요. 일주일 후, 지우는 충격적인 장면을 목격했습니다. 민호가 동료들과 점심을 먹으러 가면서 나눈 대화였죠. 민호야, 너 아내 정말 예쁘더라. 사진 봤는데 연예인 같던데. 그럭저럭이야. 부럽다. 그런데 일은 안 해? 민호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습니다. 사실 좀 창피한 얘긴데 청소 일을 해. 동료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 진짜? 응. 나도 말리고 있는데 자꾸 하겠다고 해서. 민호가 마치 자신이 피해자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그래도 돈은 돈이잖아. 맞긴 한데 솔직히 창피해. 내가 승진하면 더더욱 곤란할 것 같고. 지우는 그 말을 듣고 혈압이 오르는 것을 느꼈습니다. 자신을 위해 한다던 일이 사실은 창피한 일이었던 거죠. 그러게. 팀장 부인이 청소부면 좀 그렇긴 하겠다. 이해해. 아무튼 곧 그만두게 할 생각이야. 민호는 마치 자신이 관대한 남편인 것처럼 말했습니다. 지우는 더 이상 들을 수 없어서 그 자리를 벗어났죠. 그날 밤 집에서 민호가 말했습니다. 지우야, 그 일 정말 그만두면 안 될까? 갑자기 왜 그래? 사실 회사 사람들한테 들켰어. 좀 창피해. 지우의 마음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그럼 처음부터 창피했다는 거네.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맞잖아. 솔직하게 말해봐. 민호가 한숨을 쉬었습니다. 좋아. 솔직히 말하면 창피해. 내가 곧 팀장이 될 텐데 아내가 청소 일을 한다는 게. 지우의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하지만 참았죠. 그럼 내가 뭘 하면 좋겠는데? 집에서 쉬면 안 돼. 내 월급으로도 충분히 살 수 있잖아. 나도 뭔가 하고 싶은데. 그럼 다른 일을 찾아봐. 좀 더 괜찮은 일로. 괜찮은 일이 뭐야? 청소가 왜 괜찮지 않은 일인데? 민호가 짜증을 냈습니다. 그런 게 아니라 좀 더 품위 있는 일 말이야. 카페 알바라든지 아니면 사무직이라든지. 품위? 청소에는 품위가 없다는 거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잖아. 결국 사람들한테 창피하다는 거잖아. 민호가 더 이상 변명하지 못했습니다. 지우의 말이 맞았거든요. 미안해. 너무 솔직하게 말한 것 같네. 괜찮아. 알겠어. 지우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서 혼자 울었죠. 사랑한다던 남편이 자신의 노동을 이렇게 부끄러워한다니.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무슨 일이냐? 민호가 제 일을 창피해해요. 청소가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태현 회장의 목소리가 차가워졌습니다. 그래. 이제 본색이 나오기 시작하는구나. 아버지 말이 맞았나 봐요. 민호는 저를 정말 사랑하는 게 아니라 그냥 편한 아내 정도로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조금 더 지켜봐라. 아직 확신하기에는 이르다.
하지만 지우의 마음속에서는 이미 변화가 시작되고 있었습니다. 무조건적인 사랑과 신뢰가 조금씩 균열을 일으키고 있었거든요. 다음 날 민호는 더욱 노골적으로 자신의 불만을 표현했습니다. 지우야, 진짜 그 일 그만둬. 나 정말 스트레스 받아. 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는데? 사람들이 자꾸 물어봐. 아내가 뭐 하냐고. 그럴 때마다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모르겠어. 정직하게 말하면 되잖아. 정직하게. 청소부라고. 그럼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 것 같아? 지우가 반문했습니다. 그럼 청소부는 사람도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냥 좀 더 나은 직업이 있으면 좋겠다고. 나은 직업? 청소도 엄연한 직업이야. 알아. 하지만 현실적으로 생각해봐. 내가 팀장이 되면 회사에서 내 위치가 달라져. 그런데 아내가 민호가 말을 멈췄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그 뜻을 정확히 알았죠. 아내가 청소부면 격이 안 맞다는 거지. 그런 건 아니고. 그런 거 맞아. 솔직하게 인정해.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왜 자꾸 그런 식으로 말해? 나는 그냥 우리 둘 다를 위해서 하는 말인데. 우리 둘 다를 위해서? 웃긴 해. 당신만을 위해서지. 지우도 참지 못하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나는 그 일이 좋아. 의미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 그런데 당신은 창피하다고만 하네. 의미 있는 일? 청소가? 왜 안 돼? 청소도 사회에 꼭 필요한 일이야. 청소하는 사람이 없으면 어떻게 되겠어? 민호가 비웃었습니다. 그런 고상한 생각은 집어치우고 현실을 봐. 청소는 청소야. 별거 아니라고. 그 순간 지우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자신이 그토록 사랑했던 남편이 이런 사람이었다니. 알겠어. 당신 말이 맞아. 청소는 별거 아니야. 그냥 청소 아줌마들이 하는 하찮은 일이지. 지우의 목소리에 서늘함이 스며들었습니다. 민호는 그 변화를 눈치채지 못했죠. 그래, 이제 이해하네. 그럼 다른 일을 찾아봐. 응, 찾아볼게. 지우는 더 이상 말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다짐했죠. 이제 진짜 테스트를 시작해보자. 민호가 정말 어떤 사람인지 확실하게 알아보자.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시작일 뿐이라는 걸. 민호의 출세욕과 허영심이 얼마나 깊은지. 그리고 그것이 그들의 결혼 생활을 어떻게 무너뜨릴지 말이에요. 민호의 프로젝트가 본격적으로 시작되면서 그의 야심도 더욱 커졌습니다. 매일 밤늦게까지 회사에 남아서 기획서를 다듬고 경쟁사 분석에 몰두했죠. 지우는 청소를 하면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밤 스마트테크 로비에서 낯선 여성이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외모의 여성이었죠. 지우는 청소를 하면서 슬쩍 관찰했습니다. 민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자 그 여성이 다가갔습니다. 이민호 과장님이시죠? 저는 헤드헌팅 회사 스카우트 팀의 한수진입니다. 민호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헤드헌팅이요? 네, 과장님의 경력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잠시 시간 내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근처 카페로 가시죠. 두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민호는 흥미로운 만남이었다며 지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헤드헌터를 만났어. 나를 스카우트하고 싶다는데. 정말? 어떤 회사인데? 큰 회사래. 연봉도 지금보다 훨씬 높게 제안하더라고. 그럼 이직할 생각이야? 아니, 아직은 아니야. 지금 프로젝트부터 끝내고 봐야지. 민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조건에 솔깃했거든요. 일주일 후 수진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왔죠.
과장님, 저희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정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만나실 수 있을까요? 민호는 망설임 없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수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민호를 설득했습니다. 과장님 같은 분이 지금 회사에 묻혀 있기에는 아까워요. 더 큰 무대에서 능력을 발휘하셔야죠.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원하는 만큼 대우받을 수 있을까요? 민호가 순간 뜸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과장님의 현재 프로젝트 내용에도 관심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시장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합법적인 선에서 말이죠. 수진의 말에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요? 경쟁사. 분석에 몰두했죠. 지우는 청소를 하면서 그런 남편의 모습을 지켜봤습니다. 어느 날 밤 스마트테크 로비에서 낯선 여성이 민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3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외모의 여성이었죠. 지우는 청소를 하면서 슬쩍 관찰했습니다. 민호가 엘리베이터에서 내려오자 그 여성이 다가갔습니다. 이민호 과장님이시죠? 저는 헤드헌팅 회사 스카우트 팀의 한수진입니다. 민호가 놀란 듯 물었습니다. 헤드헌팅이요? 네, 과장님의 경력을 보고 연락드렸어요. 잠시 시간 내서 커피 한 잔 하실 수 있을까요? 민호는 잠시 망설였지만 호기심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좋습니다. 어디로 갈까요? 근처 카페로 가시죠. 두 사람이 나가는 모습을 보며 지우는 불안함을 느꼈습니다. 뭔가 불길한 예감이 들었거든요. 다음 날 민호는 흥미로운 만남이었다며 지우에게 이야기했습니다. 어제 헤드헌터를 만났어. 나를 스카우트하고 싶다는데. 정말? 어떤 회사인데? 큰 회사래. 연봉도 지금보다 훨씬 높게 제안하더라고. 그럼 이직할 생각이야? 아니, 아직은 아니야. 지금 프로젝트부터 끝내고 봐야지. 민호는 그렇게 말했지만 마음속으로는 벌써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더 높은 연봉, 더 좋은 조건에 솔깃했거든요. 일주일 후 수진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구체적인 제안을 가지고 왔죠. 과장님, 저희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정말 관심을 보이고 있어요. 한 번만 더 만나실 수 있을까요? 민호는 망설임 없이 약속을 잡았습니다. 이번에는 강남의 고급 레스토랑이었죠. 분위기 좋은 레스토랑에서 수지는 더욱 적극적으로 민호를 설득했습니다. 과장님 같은 분이 지금 회사에 묻혀 있기에는 아까워요. 더 큰 무대에서 능력을 발휘하셔야죠. 그런데 아직 진행 중인 프로젝트가 있어서요. 그 프로젝트가 성공한다고 해서 과장님이 원하는 만큼 대우받을 수 있을까요? 민호가 순간 뜸했습니다. 사실 그것도 확실하지 않았거든요. 솔직히 말씀드리면 저희 클라이언트 회사에서 과장님의 현재 프로젝트 내용에도 관심이 있어요. 무슨 뜻이죠? 시장 정보로서 가치가 있다는 뜻이에요. 물론 합법적인 선에서 말이죠. 수진의 말에 민호는 뭔가 이상함을 느꼈지만 동시에 호기심도 생겼습니다. 구체적으로 어떤 정보요? 경쟁사 분석 자료나 신제품 개발 방향 같은 것들이요. 업계에서는 다들 서로의 동향을 파악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정보를 주면 뭔가 좋은 일이 있나요? 당연하죠. 저희 클라이언트 회사 입장에서는 매우 소중한 정보니까요. 그에 상응하는 보상도 있고요. 보상이요? 수진이 의미심장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과장님이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좋은 조건일 거예요. 민호의 마음이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돈과 성공에 대한 욕심이 올라왔거든요. 하지만 그건 회사 기밀 아닌가요? 기밀이라고 할 정도는 아니죠. 그냥 업계 동향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수진의 말솜씨는 교묘했습니다. 민호의 양심을 마비시키면서도 죄책감은 덜어주는 방식으로 설득했죠.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좋아요. 급하게 결정하실 필요는 없어요. 다만 기회가 항상 있는 건 아니라는 점만 말씀드릴게요. 집에 돌아온 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지우에게는 말할 수 없는 일이었죠. 오늘 늦었네. 뭐 했어? 회사 일로 미팅이 있었어. 또 거짓말이었습니다. 지우는 점점 더 멀어져가는 남편을 느꼈죠. 며칠 후 민호는 결국 수진에게 연락했습니다. 그 일 한번 해보겠습니다. 좋은 결정이세요, 과장님. 첫 번째 정보 거래는 소규모였습니다. 경쟁사 분석 자료를 USB에 담아서 전달하는 것이었죠. 수진은 그 대가로 500만 원을 주었습니다. 생각보다 쉽네요. 이제 시작일 뿐이에요. 앞으로 더 좋은 기회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민호는 그 돈을 보며 짜릿함을 느꼈습니다. 한 달 월급의 절반을 하루 만에 벌었으니까요. 지우는 남편의 변화를 감지했습니다. 갑자기 기분이 좋아졌고 뭔가 여유로워진 것 같았거든요. 요즘 기분이 좋아 보이네. 프로젝트가 잘 풀려서 그런가 봐. 정말 그런 이유일까? 지우는 의심스러웠지만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일주일 후 수진이 다시 연락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중요한 정보를 부탁하고 싶어요. 어떤 정보요? 신제품 개발 일정과 세부 사양 정보요. 그건 좀 민감한 정보인데요. 그만큼 보상도 크죠. 이번에는 2천만 원이에요. 2천만 원이라는 숫자에 민호의 눈이 번쩍였습니다. 연봉의 반에 해당하는 금액이었거든요. 하지만 들키면 큰일 나지 않을까요? 과장님이 조심하시면 들킬 일 없어요. 그리고 저희도 절대 출처를 밝히지 않아요. 민호는 고민했지만 결국 유혹에 넘어갔습니다. 돈의 힘이 양심보다 컸거든요. 알겠습니다. 해보죠. 그날 밤 민호는 회사에 남아서 기밀 자료를 복사했습니다. 지우가 청소를 하러 왔을 때도 몰래 작업을 계속했죠. 지우는 민호의 수상한 행동을 목격했습니다. 평소에는 없던 USB를 여러 개 사용하고 있었고 복사기를 자주 이용하고 있었거든요. 뭔가 이상해. 저런 자료까지 집에 가져갈 이유가 있나? 하지만 지우는 직접 물어보지 않았습니다. 대신 멀리서 지켜보기로 했죠. 다음 날 민호는 수진과 만나서 자료를 넘겨주고 2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과장님, 정말 훌륭한 정보네요. 저희 클라이언트가 매우 만족해할 것 같아요.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을까요? 당연하죠. 과장님 같은 분과는 계속 함께 일하고 싶어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완전히 그물에 걸린 물고기가 되었습니다. 집에 돌아온 민호는 지우에게 거짓말했습니다. 회사에서 성과급을 미리 줬어. 프로젝트가 워낙 잘 되고 있어서. 정말? 얼마나? 2천만 원. 지우는 놀란 척했지만 사실 모든 걸 알고 있었습니다. 청소하면서 민호의 행동을 다 봤거든요. 대단하네. 축하해. 고마워. 이제 정말 승진도 확실해진 것 같아. 민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남편이 위험한 길로 빠져들고 있다는 것을 알았죠. 그날 밤 지우는 아버지에게 전화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회사 기밀을 팔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 예상했던 일이야. 예상했다고요? 욕심 많은 놈들은 결국 다 그런 길로 빠진다. 증거는 있나? 아직은 확실하지 않아요. 하지만 곧 확실해질 것 같아요. 좀 더 지켜봐라. 그리고 모든 걸 기록해둬. 태현 회장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이미 사위에 대한 기대를 완전히 접은 것 같았죠. 일주일 후 민호와 수진의 만남은 더욱 빈번해졌습니다. 이제는 단순한 비즈니스 관계를 넘어서 개인적인 친밀감도 생겼죠. 과장님, 오늘 저녁에 시간 있으세요? 왜요? 그냥 식사나 한번 하면서 이야기해요. 비즈니스 말고 개인적인 얘기도 하고. 민호는 망설였습니다. 하지만 수진의 아름다운 미소를 거부하기는 어려웠죠. 좋습니다. 그날 저녁 두 사람은 고급 레스토랑에서 저녁을 먹었습니다. 와인이 들어가면서 분위기는 더욱 무르익었죠.
과장님은 어떤 미래를 꿈꾸세요? 성공하고 싶어요. 돈도 많이 벌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사람이 되고 싶고요. 그런 꿈을 이루는데 부인분이 도움이 되나요? 민호가 잠시 말을 멈췄습니다. 글쎄요. 솔직히 말하면 큰 도움은 안 되는 것 같아요. 어떤 분이세요? 그냥 평범한 사람이에요. 청소 일하고 있고. 수진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청소요? 과장님 정도 되시는 분의 부인이? 창피하죠. 저도 그만두라고 하는데 자꾸 하겠다고 해서. 수진이 민호의 손을 살짝 건드렸습니다. 과장님은 더 큰 사람이에요. 더 어울리는 파트너가 있어야 하지 않을까요? 그 순간 민호의 마음에 또 다른 욕심이 스며들었습니다. 지우에 대한 불만이 더욱 커졌고 수진에 대한 관심이 생겼거든요. 집에 돌아온 민호는 지우를 보며 비교하기 시작했습니다. 수진의 세련됨과 지우의 평범함을, 수진의 지적인 대화와 지우의 단순함을. 그날 밤 지우와의 대화에서 민호는 더욱 차갑게 굴었습니다. 그 청소 일, 정말 그만둘 생각 없어? 또 그 얘기야? 사람들한테 창피해. 정말로. 지우의 마음이 철렁했습니다. 예전보다 훨씬 노골적으로 무시하고 있었거든요. 그럼 내가 뭘 하면 좋겠는데? 집에서 쉬든지 아니면 좀 더 괜찮은 일을 찾든지. 괜찮은 일이 뭔데? 최소한 사람들 앞에서 부끄럽지 않은 일 말이야. 지우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그럼 청소하는 사람들은 다 부끄러운 존재야? 그런 뜻이 아니라. 그런 뜻 맞잖아. 솔직하게 말해봐. 민호가 화를 냈습니다. 좋아. 솔직하게 말할게. 청소부 아내를 둔 팀장이 어디 있어. 창피해 죽겠어. 그 말을 듣는 순간 지우의 마음이 완전히 돌아섰습니다. 더 이상 이 남자를 사랑할 수 없었거든요. 알겠어. 이제 확실히 알겠어. 뭘 알겠다는 거야?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말이야. 지우는 더 이상 대화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침실로 들어가서 문을 닫았죠. 민호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생각했습니다. 아내와의 관계는 이미 끝난 것 같았고 새로운 인생을 꿈꾸고 있었거든요. 수진과 함께하는 성공적인 미래를 말이죠.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위험한 길로 빠져들고 있는지, 그리고 자신이 무시하고 있는 그 아내가 누구인지를 말이에요. 민호와 수진의 만남이 잦아지면서 두 사람의 관계는 급속도로 발전했습니다. 이제는 비즈니스 파트너를 넘어서 연인 관계로 발전해가고 있었죠. 지우는 남편의 변화를 예리하게 감지했습니다. 어느 날 밤, 민호가 또다시 늦게 들어왔습니다. 향수 냄새가 평소와 달랐죠. 오늘도 야근이었어? 응, 프로젝트 관련해서 미팅이 좀 길어졌어. 거짓말이었습니다. 사실 수진과 함께 호텔 라운지에서 시간을 보냈거든요. 요즘 정말 바쁘네. 뭐 어쩔 수 없지. 성공하려면 희생해야 할 것들도 있고. 민호의 말에는 이상한 뉘앙스가 있었습니다. 마치 지우와의 결혼 생활도 희생해야 할 것 중 하나라는 듯한. 일주일 후 민호는 더욱 중요한 정보를 수진에게 넘겼습니다. 이번에는 회사의 최신 기술 개발 자료였죠. 대가는 3천만 원이었습니다. 과장님, 이 정보는 정말 대박이에요. 저희 클라이언트가 엄청 기뻐할 거예요. 다행이네요. 그런데 과장님, 혹시 집에서 문제는 없으세요? 무슨 문제요? 이렇게 늦게까지 일한다고 하면 부인분이 의심하지 않으세요? 민호가 쓴웃음을 지었습니다. 의심할 것도 없어요. 애초에 관심이 없거든요. 그래요? 좀 의외네요. 저희 아내는 좀 단순해요. 청소 일이나 하고 있으니까. 수진이 민호의 손을 잡았습니다. 과장님 같은 분이 그런 분과 함께 계시기엔 아까워요. 그런가요? 네, 과장님은 더 큰 사람이에요. 더 어울리는 사람과 함께 해야죠. 민호의 마음이 흔들렸습니다. 수진의 말이 정말 맞는 것 같았거든요. 사실 요즘 많이 생각해요. 이대로 괜찮나 하고. 어떤 생각이세요?
아내와의 관계 말이에요. 서로 너무 다른 사람 같아서 수진이 더욱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과장님, 인생은 한 번뿐이에요. 후회하지 말고 자신을 위한 선택을 하세요. 그날 밤 민호는 지우를 보며 확신했습니다. 이 결혼은 실수였다고. 자신에게는 더 나은 미래가 기다리고 있다고. 며칠 후 민호는 중대한 결심을 했습니다. 수진과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하고 싶었거든요. 지우야, 할 말이 있어. 지우가 설거지를 멈추고 돌아봤습니다. 민호의 표정이 심각했죠. 무슨 말? 우리 이혼하자.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지우는 예상했던 말이었지만 막상 들으니 충격이었죠. 갑자기 왜? 갑자기가 아니야. 오래전부터 생각해왔어. 민호가 소파에 앉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우리 더 이상 안 맞는 것 같아. 추구하는 게 다르고 사는 방식도 다르고. 추구하는 게 다르다고? 난 성공하고 싶어. 더 높은 곳에 올라가고 싶고. 그런데 넌 그런 거에는 관심이 없잖아. 지우가 반문했습니다. 그게 이혼 사유가 돼? 사유가 되지. 우리는 서로 다른 길을 가고 있어. 민호의 목소리에는 냉정함이 가득했습니다. 그래서 청소하는 아내가 부끄럽다는 거지. 그것도 한 이유야. 솔직히 말하면 지우의 마음이 무너져 내렸습니다. 하지만 예상했던 일이기도 했죠. 다른 여자 있어? 민호가 잠시 멈칫했습니다. 그런 건 아니고 그냥 혼자 살고 싶어. 거짓말이었습니다. 하지만 지우는 더 이상 추궁하지 않았습니다. 알겠어. 민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너무 쉽게 받아들이는 것 같았거든요. 진짜 괜찮아? 괜찮지는 않지만 어쩔 수 없으니까. 지우의 담담한 반응에 민호는 오히려 당황했습니다. 울거나 매달릴 줄 알았는데. 그럼 이혼 서류는 내가 준비할게. 응. 위자료나 재산 분할은 어떻게 할까? 특별히 원하는 거 없어. 각자 가진 걸로 하자. 민호는 안도했습니다. 복잡한 절차 없이 깔끔하게 끝날 수 있을 것 같았거든요. 미안해. 이렇게 된 게. 미안해할 거 없어. 당신도 행복해질 권리가 있으니까. 지우의 말에 민호는 묘한 기분이 들었습니다. 너무 쿨한 반응이 오히려 어색했거든요. 그날 밤 민호는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이혼하기로 했어. 정말요? 부인분이 뭐라고 하세요? 의외로 쉽게 받아들이더라고. 서로 안 맞는다는 걸 알고 있었나 봐. 다행이네요. 복잡하게 얽히지 않아서. 그러게.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수진이 기뻐했습니다. 축하해요, 과장님. 이제 진짜 자유로워지시는 거네요. 고마워. 내가 용기를 줘서 결심할 수 있었어. 두 사람은 곧 만나서 이혼 소식을 축하했습니다. 민호는 마침내 속박에서 벗어난 기분이었죠. 한편 지우는 아버지에게 연락했습니다. 아버지, 민호가 이혼하자고 했어요. 그래. 예상했던 일이야. 이제 정말 끝인가 봐요. 아니다. 이제부터가 진짜 시작이야. 태연 회장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결의가 담겨 있었습니다. 무슨 뜻이에요? 그동안 참고 지켜봤지만 이제는 그놈의 본 모습을 세상에 알려줄 때가 됐어. 아버지가 뭔가 계획하고 있다는 것을 지우는 느꼈습니다. 어떻게 하실 건데요? 천천히 알게 될 거다. 일단 이혼 서류에는 순순히 응해라. 알겠어요. 며칠 후 이혼 서류가 완성되었습니다.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지우와 마지막으로 만났죠. 정말 후회 없지? 후회할 이유가 없어. 지우가 서류에 서명하는 모습을 보며 민호는 홀가분함을 느꼈습니다. 그럼 이제 남남이네. 잘 지내. 너도 좋은 사람 만나. 짧은 인사를 마지막으로 두 사람은 헤어졌습니다. 민호는 변호사 사무실을 나서며 하늘을 올려다봤죠. 드디어 자유로워진 기분이었습니다. 그날 저녁 민호는 수진과 함께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네요. 맞아.
앞으로 우리가 함께 만들어갈 미래가 기대돼. 두 사람은 샴페인을 터뜨리며 미래를 꿈꿨습니다. 민호는 자신이 옳은 선택을 했다고 확신했죠.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버린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곧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에요. 지우는 집에 혼자 앉아서 결혼 반지를 바라봤습니다. 3년간의 결혼 생활이 이렇게 끝나다니. 슬프기보다는 허무했죠. 하지만 동시에 새로운 시작에 대한 기대감도 있었습니다. 이제 진짜 자신의 모습을 보여줄 때가 왔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메시지였죠. 준비 완료. 이제 진짜 게임이 시작된다. 지우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차가우면서도 결연한 미소였죠. 자신을 청소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그 남자에게 곧 진실을 보여주게 될 테니까요. 민호의 행복은 얼마 가지 못할 것이었습니다. 폭풍 전의 고요함이었을 뿐이죠. 이혼 서류에 도장을 찍은 지 일주일 후 민호에게 예상치 못한 좋은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스마트테크 임원진으로부터 승진 통보를 받은 것이죠. 박민호 과장님 축하합니다. 부장으로 승진하셨어요. 인사팀장의 축하 인사에 민호는 믿을 수 없다는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부장으로요? 네, 그동안의 성과를 인정받으셔서 특별 승진하시게 됐습니다. 민호의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꿈에 그리던 부장 자리였거든요. 그것도 과장에서 바로 부장으로 뛰어넘는 특별 승진이었죠. 언제부터인가요? 다음 주 월요일부터입니다. 축하드려요. 민호는 사무실로 돌아와서 동료들의 축하를 받았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했죠. 이혼도 깔끔하게 마무리되었고 승진까지 했으니까요. 즉시 수진에게 전화했습니다. 수진아, 나 부장으로 승진했어. 정말요? 축하해요.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야. 우리 오늘 저녁에 축하하자. 좋아요. 어디로 갈까요? 강남에 있는 그 고급 레스토랑으로 가자.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화려한 축하 파티를 열었습니다. 민호는 지금까지의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순간이라고 생각했죠. 부장님, 이제 정말 다른 사람이 되신 것 같아요. 맞아. 이제 진짜 내가 원했던 인생이 시작되는 것 같아. 앞으로 더 큰 성공이 기다리고 있을 거예요. 수진의 말에 민호는 더욱 자신감이 넘쳤습니다. 며칠 후 민호는 수진과 함께 강남의 고급 아파트로 이사했습니다. 전세가 10억이 넘는 곳이었죠. 물론 비용은 수진이 대부분 부담했습니다. 여기서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요. 고마워, 수진아. 내가 아니었다면 이런 결단을 못했을 거야. 부장님은 그럴 자격이 충분한 분이에요. 새로운 아파트, 새로운 직급, 새로운 연인. 민호에게는 모든 것이 완벽해 보였습니다. 회사에서도 민호의 위치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팀원들을 관리하는 입장이 되었고 임원회의에도 참석할 수 있게 되었죠. 박 부장, 이번 분기 실적 어떻게 보세요? 상무의 질문에 민호는 자신있게 대답했습니다. 저희 팀이 준비한 신규 프로젝트로 목표 달성은 충분할 것 같습니다. 좋아요. 부장님께 많이 기대하고 있어요. 민호는 어깨가 으쓱해졌습니다. 이제 정말 회사의 핵심 인물이 된 기분이었거든요. 한편 수진은 민호에게 더 큰 제안을 했습니다. 부장님, 이제 더 중요한 정보를 다룰 수 있는 위치가 되셨잖아요. 그렇긴 하지만 저희 클라이언트에서 정말 중요한 정보를 원하고 있어요. 물론 보상도 그만큼 클 거고요. 어떤 정보요? 회사의 장기 전략 계획과 인수합병 관련 정보요. 민호가 망설였습니다. 그건 정말 민감한 정보였거든요. 그런 건 좀. 부장님, 5억이에요. 5억이라는 숫자에 민호의 눈이 번뜩였습니다. 5억이요? 네, 그 정도로 중요한 정보거든요. 민호는 고민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결국 욕심이 양심을 이겼죠. 한번 생각해 볼게요. 일주일 후 민호는 결국 수진의 제안을 받아들였습니다. 5억이라는 거액을 거부하기에는 욕심이 너무 컸거든요.
부장으로 승진한 덕분에 접근할 수 있는 고급 기밀 정보들을 수진에게 넘겨주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장기 계획, 인수합병 대상 기업 리스트, 신기술 개발 현황까지. 부장님, 이 정보들은 정말 대박이에요. 저희 클라이언트가 엄청 만족해해요. 그러면 됐어. 앞으로도 계속 부탁드릴게요. 민호는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자신이 위험한 게임을 하고 있다는 것을 깨닫지 못했죠. 몇 달이 지나면서 민호의 통장에는 수십억이 쌓였습니다. 정식 월급보다 훨씬 많은 돈이었죠. 그는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수진아, 우리 이제 정말 성공한 것 같아. 맞아요. 부장님은 정말 대단해요. 예전 생활은 정말 초라했던 것 같아. 특히 우리 전 아내 같은 경우는. 민호가 지우를 언급하자 수진이 관심을 보였습니다. 전 부인 얘기는 잘 안 하시더니. 할 말이 있나? 청소나 하던 평범한 여자였는데 뭐. 그런 분과 결혼하셨던 거예요? 그때는 내가 별거 아니었으니까. 지금 생각해보니 정말 안 어울리는 커플이었어. 민호는 과거의 자신과 지우를 무시하며 말했습니다. 다행히 헤어지셨네요. 부장님 같은 분이 그런 분과 계속 사셨다면 아까웠을 거예요. 그러게. 정말 잘 된 것 같아.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자신이 무시하고 버린 그 여자가 누구인지, 그리고 지금 자신의 모든 행동이 감시당하고 있다는 것을 말이에요. 어느 날 민호는 우연히 옛 동네를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지우와 함께 살았던 그 작은 아파트 근처였죠. 그는 잠시 차를 세우고 그곳을 바라봤습니다. 참 초라하게 살았었구나. 이제는 전혀 다른 세상에 살고 있다고 느꼈습니다. 고급 아파트, 수억의 통장 잔고, 부장이라는 직책. 모든 것이 달라졌죠. 그런데 그때 익숙한 모습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우였습니다. 마트에서 장을 보고 나오는 모습이었죠. 민호는 창문을 내리고 지우를 불렀습니다. 지우야. 지우가 돌아보더니 민호를 발견했습니다. 민호야. 여기 웬일이야? 그냥 지나가다가. 잘 지내고 있어? 응, 잘 지내고 있어. 지우는 담담한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뭔가 어색함을 느꼈죠. 나는 부장으로 승진했어. 강남으로 이사도 했고. 그래? 잘 됐네. 지우의 무덤덤한 반응에 민호는 시시했습니다. 더 놀라거나 부러워할 줄 알았거든요. 새로운 사람도 만났어. 정말 좋은 사람이야. 축하해. 행복해. 지우는 진심으로 축하한다는 표정이었습니다. 민호는 뭔가 허탈함을 느꼈죠. 그럼 나는 가봐야겠어. 응, 잘 가. 민호는 차를 몰고 가면서 생각했습니다. 예전 아내는 정말 평범한 사람이었구나. 자신의 성공에도 별로 관심이 없고 감정의 기복도 없고. 수진과는 정말 비교가 안 되네. 하지만 민호는 몰랐습니다. 지우가 왜 그렇게 차분할 수 있었는지를. 그리고 곧 자신에게 어떤 일이 벌어질지를 말이에요. 그날 밤 수진과 함께 저녁을 먹으면서 민호는 지우와의 만남을 얘기했습니다. 오늘 전 아내를 만났어. 그래요? 어떻게 만나셨어요? 우연히 옛날 동네 지나가다가. 여전히 그 모습 그대로더라. 별 감정은 없으세요? 전혀. 오히려 내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실감하게 됐어. 부장님은 정말 다른 사람이 되셨어요. 그러게. 예전 모습은 정말 초라했던 것 같아. 민호는 자신만만했습니다. 모든 것이 완벽하다고 생각했죠. 하지만 그는 몰랐습니다. 자신의 범죄 행위들이 모두 기록되고 있다는 것을, 그리고 곧 모든 것이 무너져 내릴 것이라는 것을 말이에요. 수진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민호를 이용해서 정보를 빼내는 것이 자신의 임무였지만 점점 더 큰 범죄에 가담하게 되었죠. 하지만 그녀도 자신이 누구를 상대하고 있는지 전혀 몰랐습니다. 폭풍전의 고요함이었습니다. 곧 모든 것이 드러날 때가 오고 있었거든요. 민호가 부장으로 승진한 지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스마트테크의 중대한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회사 전체가 들썩일 만한 발표였죠. 전 직원 여러분, 중요한 발표가 있겠습니다. CEO가 마이크를 잡았습니다. 전 직원들이 대강당에 모였죠. 오늘 공식 발표하게 된 것은 우리 스마트테크가 태양그룹에 인수된다는 소식입니다. 직원들 사이에서 웅성거림이 일었습니다. 태양그룹은 국내 대기업 중 하나였거든요. 그리고 새로운 CEO를 소개하겠습니다. 무대에 한 사람이 올라왔습니다. 30대 초반의 세련된 여성이었죠. 민호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숨이 막혔습니다. 믿을 수 없는 광경이었거든요. 안녕하세요. 태양그룹 김지우입니다. 앞으로 스마트테크의 CEO를 맡게 되었습니다. 지우였습니다. 자신의 전 부인 지우가 새로운 CEO로 나타난 것이죠. 민호는 꿈을 꾸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악몽이라고 해야 맞겠죠. 앞으로 스마트테크를 더욱 발전된 회사로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여러분의 많은 협조 부탁드립니다. 박수가 터졌지만 민호는 박수칠 수 없었습니다. 손이 떨렸거든요. 회의가 끝난 후 직원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와, 진짜 젊은데? 저런 분이 CEO가 되다니. 태양그룹 회장 딸이라던데. 진짜 대단하다. 민호는 그 말들을 들으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자신이 청소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그 여자가 태양그룹 회장의 딸이었다니. 오후 3시, 민호의 사무실로 내선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박민호 부장님, CEO실로 오시라고 하십니다. 민호의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다리에 힘이 빠져 일어서기도 힘들었죠. CEO실 앞에 서서 민호는 심호흡을 했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렸죠. 들어오세요. 문을 열고 들어서는 순간 민호는 과거와 현재가 충돌하는 것을 느꼈습니다. 그곳에는 완전히 달라진 지우가 앉아 있었거든요. 고급 정장을 입고 자신감 넘치는 표정의 지우. 예전에 수줍고 조용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앉으세요, 박 부장님. 지우의 목소리는 차가웠습니다. 예전의 따뜻함은 전혀 느낄 수 없었죠. 지우야. CEO라고 불러주시겠어요? 민호는 할 말을 잃었습니다. 이게 어떻게 된 거야? 내가 어떻게 여기에? 어떻게 됐냐고요? 제가 원래 이런 사람이었어요. 무슨 뜻이야? 지우가 명함을 하나 꺼내서 민호 앞으로 밀었습니다. 태양그룹 회장 김태현의 딸 김지우예요. 민호의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태양그룹 회장의 딸이라고? 그럼 그동안 왜 청소 일을? 당신을 테스트하려고요. 테스트? 아버지가 당신을 믿을 수 없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신분을 숨기고 지켜봤죠. 민호는 점점 상황이 이해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얼마나 큰 실수를 저질렀는지도. 그럼 내가 한 말들을 다 들었어요. 청소 아줌마, 창피하다, 하찮은 일. 모든 걸 다요. 지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담겨 있었습니다. 지우야,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미안하다고요? 3년 동안 저를 무시하고 모멸했는데 정말 몰랐어. 내가 이런 사람인 줄. 이런 사람? 그럼 저는 어떤 사람이어야 했는데요?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박 부장님, 요즘 부업을 하고 계시다면서요? 민호의 얼굴이 새파랗게 변했습니다. 무슨 말이야?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하는 부업 말이에요. 지우가 파일을 하나 꺼냈습니다. 두꺼운 서류 뭉치였죠. 여기 모든 증거가 있어요. 언제, 누구에게, 어떤 정보를, 얼마에 팔았는지. 민호는 숨이 막혔습니다. 어떻게 알았어? 제가 누군 줄 알았으면 더 조심했어야죠. 태양그룹 회장 딸이라는 걸요. 그럼 처음부터 다 알고 있었어? 당연하죠. 저희가 이 회사를 인수한 이유가 뭔 줄 아세요? 민호는 고개를 저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때문이에요. 당신이 우리 계열사의 기밀을 팔아넘겼거든요. 민호의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습니다. 그럼 수진이는? 지우가 인터컴을 눌렀습니다.
한수진 씨, 들어오세요. 문이 열리고 수진이 들어왔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표정은 완전히 달랐죠. 예전의 애교 넘치는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습니다. 수진아, 너도 여기 왜? 수진이 명함을 꺼내서 민호 앞에 놓았습니다. 태양그룹 감사팀 한수진입니다. 민호는 그 명함을 보며 현실을 받아들일 수 없었습니다. 감사팀? 네, 처음부터 당신을 감시하는 게 제 임무였어요. 그럼 그동안 우리가 연기였어요. 당신 같은 사람을 낳기 위한. 수진의 차가운 말에 민호는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다 거짓말이었다는 거야? 거짓말이 아니라 임무였죠. 당신이 얼마나 쉽게 넘어오는지 확인하는. 지우가 다시 입을 열었습니다. 박 부장님, 그동안 받으신 돈이 총 얼마인지 아세요?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5억 원이에요. 회사 기밀을 팔아서 받은 돈이.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모든 것이 녹음되고 촬영되었어요. 증거는 충분해요. 지우가 리모컨을 누르자 벽면의 모니터에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민호가 수진과 만나서 돈을 받는 장면, 기밀 서류를 복사하는 장면들이 그대로 나왔죠. 이건 불법 촬영 아니야? 불법 촬영이 아니라 정당한 수사예요. 저희는 피해 기업이거든요. 민호는 변명할 거리를 찾으려 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지우야, 제발 한 번만 봐줘. 우리 한때 부부였잖아. 부부였다고요? 저를 청소 아줌마라고 무시했던 사람이. 지우의 목소리에는 차가운 분노가 가득했습니다. 제발, 정말 잘못했어. 다시는 이런 일 안 할게. 박 부장님, 늦었어요. 이미 모든 게 끝났거든요. 문이 열리고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 들어왔습니다. 검찰 수사관입니다. 박민호 씨, 업무상 배임과 기밀 유출 혐의로 체포합니다. 민호는 그 순간 모든 것이 끝났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지우야, 마지막으로 한마디만. 지우가 차가운 눈빛으로 민호를 바라봤습니다. 청소하는 사람도 소중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당신은 그걸 몰랐죠. 수갑이 채워지는 순간 민호는 과거의 모든 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가는 것을 느꼈습니다. 지우를 무시했던 순간들, 청소 일을 창피해했던 순간들, 그리고 자신의 욕심에 눈이 멀어 범죄를 저지른 순간들. 끌려나가면서 민호는 마지막으로 지우를 바라봤습니다. 그곳에는 더 이상 자신을 사랑했던 여자는 없었죠. 차가우면서도 당당한 CEO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건물 밖으로 나오자 기자들이 몰려들었습니다. 박민호 씨, 15억 원의 뇌물을 받은 게 사실입니까? 부인을 무시한 게 이런 결과를 가져왔다고 생각하세요? 플래시가 터지고 카메라가 돌아갔습니다. 민호는 고개를 숙인 채 수갑찬 손으로 얼굴을 가렸죠. 한편 CEO실에 혼자 남은 지우는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3년간 참았던 모든 것들이 마침내 끝났다는 안도감과 함께 한때 사랑했던 사람의 몰락을 지켜본 씁쓸함도 느껴졌죠. 아버지가 맞았어요. 처음부터 그런 사람이었나 봐요. 하지만 동시에 자신이 얼마나 강해졌는지도 느꼈습니다. 더 이상 누구에게도 무시당하지 않을 자신감이 생겼거든요. 휴대폰이 울렸습니다. 아버지에게서 온 전화였죠. 지우야, 수고했다. 아버지, 이제 정말 끝났어요. 그래. 이제 내 진짜 인생이 시작되는 거야. 네, 알겠어요. 전화를 끊고 지우는 다시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서울의 야경이 반짝이고 있었죠. 이제 정말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검찰청에서의 조사는 민호에게 지옥 같은 시간이었습니다. 15억 원의 뇌물수수, 회사 기밀 유출, 배임 행위까지 혐의는 산더미처럼 쌓여 있었죠. 박민호 씨, 받은 금액이 정확히 얼마입니까? 검사의 날카로운 질문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15억 정도 됩니다. 정도가 아니라 정확한 금액을 말하세요. 15억 3천만 원입니다. 그 돈으로 뭘 했습니까? 생활비로 쓰고 투자도 하고. 투자라니요? 범죄로 얻은 돈을 투자했다는 말입니까?
민호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습니다. 모든 증거가 명확했거든요. 이때 누가 정보를 요구했는지 아십니까? 한수진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사람이 태양그룹 감사팀 직원이라는 걸 알고 있었나요? 전혀 몰랐습니다. 그럼 왜 회사 기밀을 넘겼습니까? 돈 때문이었습니다. 검사가 혀를 찼습니다. 15억의 회사와 동료들을 배신한 거군요. 조사가 진행될수록 민호의 범죄 규모가 드러났습니다. 단순한 정보 유출이 아니라 체계적인 산업 스파이 행위였던 것이죠. 언론은 연일 이 사건을 대서특필했습니다. 대기업 회장 딸을 무시한 남편의 최후, 15억 뇌물수수 혐의, 청소부 아내를 창피해한 부장의 몰락. 기사 제목들만 봐도 민호의 처지가 어떤지 알 수 있었습니다. 더 충격적인 것은 피해자들의 증언이었습니다. 저희 회사 기밀이 유출되어서 신제품 개발이 무산됐어요. 수백억의 손해를 봤습니다. 경쟁사가 미리 우리 전략을 알고 대응해서 시장에서 밀렸어요. 민호의 행위로 인한 피해 규모는 수천억 원에 달했습니다. 재판이 시작되었습니다. 법정에는 기자들과 방청객들로 가득했죠. 민호는 수갑을 찬 채로 피고석에 앉았습니다. 피고인은 지난 2년간 계속적으로 회사 기밀을 외부에 유출했습니다. 검사의 기소 내용 낭독이 시작되었습니다. 총 15억 3천만 원의 금품을 수수했으며 이로 인한 피해 규모는 3천억 원에 달합니다. 방청석에서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무엇보다 자신의 부인을 무시하고 모멸한 행위는 인간으로서 용납할 수 없는 일입니다. 민호는 고개를 들 수 없었습니다. 변호인 측에서는 선처를 호소했지만 소용없었습니다. 피고인이 저지른 행위는 단순한 실수가 아닙니다.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배신 행위였습니다. 재판부의 목소리는 엄중했습니다. 며칠 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피고인 박민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합니다. 방청석에서 탄식이 터져나왔습니다. 또한 벌금 50억 원과 추징금 15억 3천만 원을 부과합니다. 민호는 그 자리에서 무너져 내렸습니다. 5년의 감옥살이 그리고 65억 원이 넘는 금전적 처벌. 모든 재산이 압류되었습니다. 강남의 고급 아파트, 고급 자동차 심지어 통장까지 모든 것이 사라졌죠. 수지는 어떻게 됐냐고요? 그녀는 임무를 완수한 태양그룹 직원으로서 아무런 처벌도 받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승진했죠. 민호가 교도소에 들어간 후 그의 인생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죄수복을 입고 감옥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야 했죠. 야, 신입. 여기서는 내 말을 잘 들어야 해. 교도소의 서열은 냉혹했습니다. 한때 부장이었던 민호는 이제 가장 밑바닥에 있었죠. 매일 같은 일과의 반복이었습니다. 기상, 점호, 작업, 식사, 소등. 자유는 완전히 사라졌죠. 가끔 면회를 오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민호의 어머니였죠. 민호야, 어떻게 이런 일이? 어머니의 눈물을 보며 민호는 더욱 절망했습니다. 어머니, 죄송해요. 제가 잘못했어요. 그래도 건강은 챙겨. 5년이면 금방이야. 하지만 5년이 금방일 리 없었습니다. 하루하루가 지옥 같았거든요. 밤마다 민호는 지우를 생각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소중한 사람을 잃었는지 이제야 깨달았거든요. 내가 정말 바보였구나. 지우 같은 여자는 다시 만날 수 없을 텐데.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시간은 되돌릴 수 없으니까요. 한편 바깥 세상에서는 지우가 성공 가도를 달리고 있었습니다. 스마트테크의 CEO로서 회사를 성장시키고 있었죠. 뉴스에서 지우의 소식이 나올 때마다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태양그룹 김지우 CEO, 올해의 경영인상 수상. 스마트테크, 전년 대비 매출 300% 증가. 모든 게 다 자신이 놓친 기회들이었습니다. 2년이 지났을 때 민호에게 충격적인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지우가 결혼한다는 소식이었죠. 상대는 같은 재벌가의 아들이었습니다. 명문대를 졸업하고 해외에서 MBA를 마친 엘리트였죠. 민호는 그 소식을 듣고 며칠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내가 있어야 할 자리에 다른 남자가. 하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모든 게 자신이 선택한 결과였으니까요. 3년째가 되었을 때 민호는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습니다. 살은 빠지고 머리는 하얗게 새었죠. 한때 잘생겼던 얼굴에는 깊은 주름이 패였습니다. 교도관이 면회실로 부르더군요. 박민호 면회 왔어. 누군가 했더니 옛 동료였습니다. 민호야, 어떻게 지내고 있어? 그냥 버티고 있어. 회사 소식 궁금하지? 지금 김지우 CEO가 정말 대단하게 운영하고 있어. 민호는 듣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내가 있을 때와는 완전히 달라. 직원들 복지도 엄청 좋아졌고 매출도 계속 오르고 있어. 그래. 그런데 말이야,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왜 그랬는지 명확하게 설명할 수 없었거든요. 돈이 그렇게 중요했나? 아니야. 돈보다는 성공하고 싶었던 것 같아. 인정받고 싶었고. 그런데 결국 모든 걸 잃었잖아. 그렇지. 면회가 끝나고 민호는 혼자 남았습니다. 동료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죠. 정말 왜 그랬을까? 지우 같은 여자가 있었는데. 4년째가 되었을 때 민호는 모범수가 되어 있었습니다. 반성하는 마음이 진짜였거든요. 출소를 1년 앞두고 민호는 편지를 썼습니다. 지우에게 보내는 편지였죠. 지우에게. 이런 편지를 쓸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다. 하지만 꼭 하고 싶은 말이 있어서 펜을 들었다. 정말 미안하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인지 너무 늦게 깨달았다. 청소하는 일도 내 모든 행동도 사실은 정말 존경스러운 일이었는데 나는 그걸 몰랐다. 내가 정말 바보였다. 내가 행복하기를 바란다. 편지를 다 쓰고 민호는 그것을 찢어버렸습니다. 보낼 용기가 없었거든요. 5년이 다 지나갈 무렵 민호는 출소 준비를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밖으로 나가는 것이 두려웠죠. 전과자인 자신을 받아줄 곳이 있을까 싶어서. 마침내 출소하는 날이 왔습니다. 교도소 문을 나서는 민호의 발걸음은 무거웠습니다. 자유를 되찾았지만 진짜 자유는 아니었거든요. 밖으로 나온 첫날, 민호는 지우가 살던 옛집 앞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곳에는 이미 다른 사람이 살고 있었죠. 지우는 어디에 있을까? 행복하게 살고 있을까? 하지만 찾아갈 용기는 없었습니다. 자신에게는 그럴 자격이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출소 후 민호의 현실은 참혹했습니다. 전과자라는 낙인 때문에 어디서도 받아주지 않았거든요. 수십 군데 이력서를 넣었지만 모두 거절당했죠. 죄송합니다. 다른 분으로 결정됐습니다. 면접관들의 냉담한 반응은 항상 똑같았습니다. 겉으로는 다른 이유를 대지만 진짜 이유는 모두 알고 있었죠. 결국 민호는 일용직 일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새벽 5시에 인력시장에 나가서 하루 벌어 하루 사는 삶이었죠. 아저씨, 여기 한 명. 인력 중개업자의 부름에 민호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그나마 일거리를 구하는 것도 경쟁이었거든요. 오늘은 건설 현장이야. 하루 8만 원. 8만 원. 한때 월급이 몇백만 원이었던 민호에게는 믿기 어려운 현실이었습니다. 현장에서 민호는 시멘트 포대를 날랐습니다. 허리가 끊어질 것 같았지만 참아야 했죠. 이 일마저 놓치면 그날 먹을 것도 없었거든요. 아저씨, 좀 더 빨리 움직여요. 현장 반장의 호통에 민호는 고개를 숙였습니다. 한때 부하 직원들을 관리했던 자신이 이제는 호통받는 처지가 되었죠. 점심시간에 민호는 현장 한 구석에 앉아서 도시락을 먹었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1,000원짜리 김밥이었죠. 그때 동료 인부가 다가왔습니다. 아저씨, 전에 뭐 하셨어요? 손에 굳은 살이 없는 걸 보니까. 민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그냥 사무직했습니다. 사무직하던 사람이 여기서 뭐 해요? 사정이 있어서요. 더 이상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과거를 설명하기에는 너무 부끄러웠거든요.
오후에는 더 힘든 작업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철근을 나르는 일이었죠. 손에서 피가 났지만 계속해야 했습니다. 해가 질 무렵 작업이 끝났습니다. 민호는 8만 원을 받고 숙소로 돌아갔죠. 월세 30만 원짜리 고시원이었습니다. 고시원 방은 3평도 안 되는 좁은 공간이었습니다. 침대와 작은 책상이 전부였죠. 한때 강남의 고급 아파트에서 살았던 것을 생각하면 격세지감이었습니다. 저녁은 컵라면으로 때웠습니다. 돈을 아껴야 했거든요. 하루 8만 원으로는 생활비도 빠듯했으니까요. TV를 켜니 뉴스가 나오고 있었습니다. 태양그룹 김지우 CEO, 업계 최연소 임원진 선발. 화면에 지우가 나타났습니다. 예전보다 더 당당하고 아름다워 보였죠. 저희는 실력 중심의 인사를 통해 회사 경쟁력을 높여나가겠습니다. 지우의 인터뷰 모습을 보며 민호는 가슴이 아팠습니다. 자신이 버린 그 여자가 이렇게 성공하고 있다니. 옆에는 남편으로 보이는 남자가 서 있었습니다. 잘생기고 품위 있어 보이는 모습이었죠. 김지우 CEO의 남편 이준호 씨는 하버드 MBA 출신으로 리포터의 설명을 들으며 민호는 절망했습니다. 하버드 MBA라니. 자신과는 비교도 안 되는 스펙이었죠. TV를 껐지만 지우의 모습이 계속 눈에 밟혔습니다. 자신이 놓친 것이 얼마나 큰지 이제야 정확히 알 것 같았거든요. 며칠 후 민호는 우연히 옛 직장 동료를 만났습니다. 민호야. 진짜 너구나. 동료는 민호의 초라한 모습을 보고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지금 뭐 하고 있어? 그냥 이런저런 일하고 있어.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요즘 김지우 CEO 소식 들었어? 정말 대단하더라. 민호는 듣기 싫었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회사 분위기도 완전히 달라졌어. 직원들 복지도 좋아지고 매출도 계속 오르고 있고. 그래. 그런데 내가 왜 그런 짓을 했는지 아직도 이해가 안 돼. 김지우 같은 부인이 있었는데. 민호는 대답할 수 없었습니다. 자신도 후회하고 있었거든요. 후회되지. 매일 후회하고 있어. 동료는 안타까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래도 다시 시작할 수 있을 거야. 아직 젊잖아. 하지만 민호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자신의 인생은 이미 끝났다고 느꼈거든요. 며칠 후 민호는 또 다른 충격적인 소식을 들었습니다. 지우가 임신했다는 뉴스였죠. 태양그룹 김지우 CEO 임신 발표, 올 가을 출산 예정. 민호는 그 뉴스를 보고 며칠을 잠들지 못했습니다. 지우가 완전히 다른 인생을 살고 있다는 것을 확실히 깨달았거든요. 어느 날 밤, 민호는 지우에게 편지를 썼습니다. 지우에게. 뉴스를 통해 임신 소식을 들었다. 축하한다. 정말 진심으로. 나는 지금 내가 저지른 일들을 후회하며 살고 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사람이었는지, 청소라는 일이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었는지 이제야 안다. 내가 나를 용서해달라고 말할 자격은 없다. 다만 내가 행복하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그리고 태어날 아이도 건강하기를. 편지를 다 쓰고 민호는 그것을 우편함에 넣었습니다. 하지만 주소를 쓰지 않았죠. 보낼 용기가 없었거든요. 결국 그 편지는 우체국에서 반송되었습니다. 1년이 더 지났습니다. 민호는 여전히 일용직 일을 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었죠. 몸은 많이 상했고 정신적으로도 지쳐 있었습니다. 어느 날 민호는 백화점 앞을 지나가게 되었습니다. 태양백화점이었죠. 지우의 아버지가 운영하는 백화점. 혹시나 해서 들어가 봤습니다. 지우를 볼 수 있을까 싶어서. 하지만 당연히 지우는 없었습니다. 대신 1층에서 판매사원들이 열심히 일하는 모습을 봤죠. 그 중에는 청소하는 분들도 있었습니다. 민호는 그 모습을 보며 과거를 떠올렸죠. 나는 왜 그런 일을 창피해 했을까? 저분들도 열심히 일하고 계시는데. 이제야 깨달았습니다. 일에는 귀천이 없다는 것을. 모든 일이 소중하다는 것을. 백화점을 나서며 민호는 결심했습니다. 이제라도 제대로 살아보자.
비록 늦었지만 말이에요. 그날 밤 민호는 일기를 썼습니다. 오늘 깨달은 것. 내가 지우를 무시했던 것은 사실 이를 무시한 게 아니라 지우라는 사람을 무시한 거였다. 청소든 뭐든 열심히 일하는 사람을 무시할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다. 나는 정말 바보였다. 하지만 후회해도 소용없었습니다. 지우는 이미 다른 사람의 아내가 되었고 아이까지 가졌으니까요. 그래도 민호는 포기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비록 지우와는 다시 만날 수 없지만 적어도 자신만큼은 제대로 된 사람이 되고 싶었거든요. 새벽 5시 인력시장에 나가는 민호의 발걸음은 예전보다 조금 더 가벼웠습니다. 여전히 힘들고 고되지만 이제는 부끄러워하지 않았거든요. 일도 소중하고 자신도 소중한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으니까요. 그리고 언젠가는 지우에게 진심으로 사과할 수 있는 사람이 되고 싶었습니다. 비록 용서받을 수는 없겠지만 적어도 후회하지 않을 삶을 살고 싶었거든요. 오늘 이야기 좋으셨다면 구독, 댓글, 알람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소중한 댓글 하나가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